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게 뭡니까?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즘인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도구만을 컨트롤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밖에 없죠. 왜? 미국이 지금 군사권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GNP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세력이 지금 쇠퇴하고 있죠. 마지막 전쟁을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G7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했다. 없죠 보이는데 우리는 발언권이 없다. Of course not. 우린 발언권 없어요. 여러분 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글로벌 역사는요. 한국은요. 다만 서구 유럽과 동구 유럽의 클라이딩 포인트가 세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발틱, 발칸, 지금 우크라이나죠. 거기 있는 오데사. 그리고 그다음에 태평양.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그 대신에 엄청난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귀하신 목사님한테 어드바이스를 들어봤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솔루션을 제공해라. 그럼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들어가 있냐? 미국 중심이나 러시아 중심이 아닌 멀티폴라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구는 세계 인구의 4.5%, 그다음에 미국은 4%예요. 그럼 90%는 글로벌 사우스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지금 누구죠?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고립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느냐.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인구가 절감하는 유럽이 아니야. 왜냐하면 살 수가 없잖아. 우리 물건을.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우리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엄청난 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일어났어요.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은요. 이코노미가 쇠퇴 중입니다. 그들은 자살골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침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No more. 2027년서부터 러시아는 기름 안 사겠다. 그러면 이 기름이 어디서 사요?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이미 걔네들이 폭망시켰고, 그다음 기름은 어디서 옵니까? 중동에서 중동은 누구 편이에요? 트럼프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는 종전을 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일으켰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죠, 여러분. 노예를 누가 만들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2차 대전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은행권을 놓고 하는 싸움에서 지금 이겁니까? 트럼프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누구입니까? 비즈니스 성공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략적으로 그는요. 우리의 전쟁이 누구하고 전쟁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답인 것입니다. 멀티폴라이 시대 여러분 잠깐만 지도를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미국이 여기 있죠. 그럼 이제는 영국 애들이 1800 중반에 뭐를 만들었어요? 에볼루션을 만들었어. 너희들 다 짐승이야. 그래서 자원을 엄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서 어떻게 해서 열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전쟁에 만약에 링컨이 졌다면 우리 전부 다 영국 사람의 지금 English speaking 우리는 servant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해갖고 어디를 갔어요? 여기서 그 노예를 한다며 자기네 영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디 갖다 팔아먹어요? 인도한테 팔아먹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죠. 동남아에 가보니까요. 좀 말을 잘 듣고 일도 너무 잘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가서 어떻게 허를 치니까 뭘로 쳤어요? 아편으로. 생선 어디서? 인디아에서. 이것이 근대사입니다, 여러분. 불과 200년 사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지금 링컨이 싸운 1860년서부터 65년까지의 전쟁을 조사해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와의 누가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국의 제국주의, 영국의 글로벌리스틱 캐피탈리즘하고 전체주의하고 미국의 개신교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겼어요? 링컨의 죽음과 함께 이제 미국이 이겨서
미국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동남아를 우리 가야 돼.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 왜 건너가야 됩니까? 1862년도, 65년도 얘기예요. 왜 그때는요, 인디아가 누구예요? 영국의 완전히 목걸이였어요. 황금 목걸이. 인디안에서 다 빼갔습니다. 인디아에서. 여기는 누가 빼갔습니까? 전부 다 블란서가 빼갔어요. 도둑질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버키노파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no more. 가져간 금 다 가져와 하는 것을 선포했죠. 최근에. 그럼 보세요. 인디아에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것이 불과 언제입니까? 400년을 뺏어갔는데 지난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죠. 1948년에 모든 것이 해방됐는데 누구로부터 해방됐죠? 사실은 영국, 프랑스, 독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1948년,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세계를 누가 다 지배했어요? 영연방. 그리고 다행 프랑스, 다행 독일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최근에 엄청난 결투가 어딥니까?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선포하냐? 야, 얘네들 지금 난리 났어. 막 쳐들어가서 마약으로 다 죽이잖아요. 여기 차이나.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떤 미국이에요? 링컨의 정신을 가진 Constitutional Christian America가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너희들은 인디펜던트야. 너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갖고 온 주권을 갖고 사반티를 갖고 태어나서 독립적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어. 너희들은 나의 서브젝트, 영연방의 아니야를 지금 누가 선포하기를 원했습니까? 링컨이 선포하기를 원한 지가 지금 150년이 됐죠. 지금 1860년이니까 지금 15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가 흘렸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전이 아니고 일명 세계 전쟁인 것입니다. 1차 대전 이전에 이미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국을 대항해서. 그것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국가나 미국의 또 뭡니까 남북 전쟁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전쟁이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서 계속되고 있습니까? 뿌락지 전쟁으로 이제 동남아에서 되고 있죠. 그 나라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가 바로 여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4%의 인구가 지금 러시아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러시아를 갖고 있어야지 뭡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미국에 들어와서 딥스테이트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가르는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개신교 미국, 그러니까 오소닥스 러시아. 그래서 오늘 G7에 대해서 여러분 그 회담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과의 전쟁이냐? G7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와 그다음에 G7을 대항해서 싸우는 트럼프. 그 트럼프가 자기의 글로벌리스트를 대항해서 싸우는 엘라이로 간주한 뭐 직접적인 엘라이는 경쟁자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90%를 누가 갖고 있어요? 러시아, 몽골리아, 차이나,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남미. 이거 다 누굽니까? 브릭스예요. 브릭스가 전 세계 90%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대부분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령이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경쟁이 불가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모자라요. 뭡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축통화가 없습니다. 이 많은 나라를 합쳐서 기축통화를 만들기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는 푸틴하고 어떤 딜을 하고 있죠? 내가 너랑 친구라는 건 확실해. 근데 너는 뭐로 해야 되는 줄 알아? 기축통화가 미국 US 달러를 유지해줘. 이것이 트럼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G7을 통해서 트럼프는 무엇을 확약하고 있냐? 야, 러시아,
나는 너의 반대편이 아니야. 옛날 대통령은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반 글로벌리스트야. 나는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리고 네가 전쟁, 이 이란하고 지금 현재 마지막 전쟁,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미디에이터가 되죠. 아유, kidding me. 전 세계 전쟁은 누가 일으켜? 영국이 일으켜. 미디에 누가 돼? 영국이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을 만들어서 all kind of 여러 가지 바디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띵크탱크를 만들어요. 근데 누구죠? 띵크탱크가 결론은 뭡니까? 다 러시아가 적이야. We don't know.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7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는요, G7의 아이덴티티를 폭로했습니다. 야, 지금 이제 트럼프 지금 푸틴한테 생션을 더 가해. 근데 생션을 가하면은요, 누구가 망합니까? 유럽이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90%의 인구가 지금 얘네가 4%, 4.5%, 미국이 4%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나라 글로벌 사우스가 뭐예요? 자원을 다 가고 있어. 망간, 텅스텐, 우라늄, 골드, 뭡니까? 기름, 가스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가스 안 받으면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자살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갖다가 지금 G7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역을 일으킨 나라가 뭡니까? 빅터 오르반, 그 다음에 슬라베키아, 피코 대통령, 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서 누구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폴란드에는 이런 트럼프 정책을 옹호하는 대통령이 최근에 당선되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EU의 딕테이터, 독재적인 관할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7은 계속되었죠. 그래서 G7에서 지금 트럼프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G7의 글로벌리즘 정책하고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게 1번이죠. 그리고 우리는 푸틴하고 푸틴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미국 US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 통화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현재 시스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뱅크 오브 런던이 갖고 있어요. 뱅크 오브 런던이 뭘 갖고 있습니까? 1815년 이후로 모든 세계 스위프트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화폐권과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국은 무엇이죠? 가면 섬나라예요. 전쟁은 빨리 안 나요. 하지만 뭐예요? 자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어라인을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Traditional airline Germany, France. 근데 2차 대전의 원수였죠, 젊은이가.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젊은이는요, 뱅크 오브 런던을 원했어요. 뱅킹 시스템을.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이러니하게 공산당으로 만들어 놓은 러시아를 불러서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러시아하고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이 와서 전쟁을 이겨 주었습니다. 독일로부터.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독일이 처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월 27일 날 나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무기를 다시 생산하겠다는 간접적인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지금 6월 지금 15일에 지금 G7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7의 회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이들의 글로벌 G7의 야망인 뭡니까? 글로벌 파워. 누구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우성 G7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파워에 대한 야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반대를 누가 하고 있냐?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루션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전 세계에 팔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라시아 전 대륙, 이 골치 아픈 전 대륙에 맹장처럼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사실 여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많은 생산이
차이나에서 도로 돌아간다면 그럼 왜 자꾸 차이나를 건드릴까요, 여러분? 차이나의 뱅킹 시스템 누가 갖고 있어? 영국이 갖고 있죠. 언제부터? 1860년부터. 차이나를 목을 조르는 건 뭡니까? 영국을 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의 디플로마틱 팔리시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이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몽골리아나 차이나나 인디아, 인도네시아 얘네가 전 세계 인구를 25%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국 생산한 걸 누구한테 팔아야죠? 내수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을 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로 가려면 가장 짧은 길이 어디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에셋은 무엇입니까? 로지스티컬 허브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 대통령이라면 현재 물론 현재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남한하고 러시아하고 여기를 유라시아 TSR을 연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장악해요? 유통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유통을 갖고 500년 동안 돈 벌어먹던 나라가 누구죠?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의 무적 함대 삥삥 돌아 수에즈에 너 못 가? 러시아한테. 로일 전쟁에서 한국이 넘어갔죠. 그 당시에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직통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라시아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엄청난 에셋을 갖고 있어요. Logistically speaking.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철도로 연결한다면요. 전 세계 뭐예요? 로지스틱스가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엄청난 기술 제품을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능하면 24시간에 딜리버리가 가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여기서 물건이 많이 생산됩니다. 인디아에서 삥삥삥삥삥 돌아가요. 너 직통으로 갈 수 있잖아요. 물건을 철도로 대한민국에 갖다 놔. 한반도에. 그러면요. 가장 빠른 시간에 미국으로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로지스티컬 밸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놓친다면 굉장히 애석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G7에 가서 뭐 업적으로 참석했다. That's no 말이에요. 우리는 메인 키 플레이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게 나쁘냐? 좋아요. 왜? 우리가 더블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플레이는 뭐죠? They are both sides.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뭐예요? They're always both side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스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원을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고 기름도 공급을 받고 가스도 공급받아서 우리한테 사가. 왜 인도한테 사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이코노믹 솔루션은 무엇이냐? 코리아의 logistical value인 것입니다. G7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확실하게 됐어요. G7에 대해서 이들은 위축됐습니다. 트럼프를 더 이상 달래도 말을 안 들어. 근데 러시아는요. 군비는 발달되었지만 나머지는 발달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가 필요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럼 러시아에 우리가 자원을 공급받고 토수를 할 수 있다면 한국처럼 베스트 위치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몽골리아는 랜드락 됐죠. 카자흐스탄은 한국이 필요하면 한국 사람 옛날 유폐된 코리안들이 많이 갔죠. 이 모든 것의 이코노미를 주관을 갖다가 인도한테 넘겨주기 전에 우리가 로지스티컬 허브로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기회를 5,000년 만에 한 번은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10분 발휘하고 미국과 딜을 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G7 캐나다 회담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